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네, 김도원입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엔 어디든 놀러 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또 막상 어디로 갈지 고민이시라면 전북 지역의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북 시티 투어 버스는 익산과 군산, 정읍, 고창, 부안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각 지역의 명소를 코스로 엮어서 쉽고 알찬 여행을 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익산에서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서동축제와 연계한 그런 코스도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버스 타고 떠나는 이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수요일 생방송 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자에서는 문화생활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요. 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바로 오늘은 이 문화의 날인데요. 그래서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의 문화생활은?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있는 샵 1991번인데요.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뭐 독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렇죠. 취미로 악기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나만의 문화생활은 어떤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서도 좋고 음악, 악기도 좋지만 네. 뭐니 해도 영화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뷰 마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퇴근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월 문화의 날이니까 영화관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또 여러분의 문화생활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뷰 오늘의 첫 소식에서는 이 바다의 봄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도 보고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전남 나로도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구리마다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니 봄내음 물씬 풍기는 고흥나로도의 여행. 엄마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 특별한 봄맛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경매를 한대요, 갑오징어를. 이른 시간에 도착한 덕분에 경매 현장을 구경하게 된 모자. 항구의 신선함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갑오징어가 제철. 이렇게 큰 거는 한 3, 40명 먹을 것 같으네. 일단 크기만으로도 시선 집중, 관심 폭발. 여기 전부 다 해산이에요. 고흥에 와야 되거든요, 해먹으려면. 이것도 크고 저것도 크고. 얼마든지 고흥나로도 수산시장에선 무조건 자연산만 취급한다는 사실. 이거 실합니다. 이 고흥에 와서 먹어야 되겠네요, 꼭. 아, 이거 이건 낙지구나, 낙지. 예, 제가 착각했어. 이것은 낙지고 이것은 아, 착각했어. 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몰라 살림을 안 하시나 봐. 아이, 착각을 했어, 착각을. 봄 쭈꾸미, 가을 낙지 들어보셨죠? 제철 맞은 갑오징어도 맛이 제대로. 쭈꾸미를 또 좋아. 네. 쭈꾸미하고 요것저것 저건 이건 막 섞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좋으라. 이곳에선 회를 떠 직접 가져갈 수도 있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고급진 정보 하나. 양식농어는 검은 빛을 띠지만 자연산은 푸른빛을 띈다는 사실. 오징어, 낙지, 쭈꾸미. 어머니 좋아하시는 쫄깃한 봄맛. 갑오징어를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아직 애기라고. 펄떡이는 횟감을 직접 보며 신기하던 우리 상일 씨. 장난기가 발동을 하는데요. 아니 어머니가 거기서 회 뜨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고흥산 갑오징어에다 펄떡펄떡 살아있는 자연산 농어까지 이 순간을 놓칠 리 없는 상일 씨입니다. 이렇게 썰지만 마시고 한 점. 상일 씨 맛이 어때요? 잠깐. 여기다 꿀 발르셨죠? 꿀 발랐다. 여기 바로. 응? 아니 여기 뭘 넣길래?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또 이거 또 하나 드리면 또 택배로 이렇게 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코스는
나로도 항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작은 섬. 백길이라야 3분여. 엎어지면 코다울 되지만 그래도 섬은 섬이죠. 완전 봄바람이라 시원하네요. 추운 게 아니라 추워. 이 섬의 공식 명칭은 애도. 예로부터 섬 사람들은 쑥섬이라 불렀다는군요. 숙성은 돌담하고 숲하고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애도라는 뜻이 네네. 쑥애자예요? 예예. 쑥이 많이 나는 건 아니고 여기 쑥이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인진쑥보다 좋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쑥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다고 향기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400년 된 숲이 전하는 특별한 선물. 머리다 이렇게 탁 아이고 거짓말도 잘하네. 이 나무 재밌는 것은 마을 모양을 이렇게 옆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죠. 딱 옆모습이잖아요. 진짜요. 네. 응. 그래서 눈까지. 네, 코, 눈 다 있어요. 어머니 가슴인데 여기 숙섬에서는 섹시함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용기, 위로 네, 이런 걸 주는 나무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용기나 위로를 얻고 하고 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막 발바닥 아픈데 이런 산에는 걸어 다니면 발바닥이 안 아파. 백화점 가지 마세요. 응? 야, 체질이 백화점 체질이 아닌가? 뿌리 조금인데 어떤 사람들은 세우지 태풍이 못하는 넘어져 죽어가던 그러면 안 나무. 되죠. 하지만 다시 새순이 자라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나무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나무가 탄탄하게 보여요. 아주 단단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적당히 힘들어서 좋네. 너무 편해. 너무 안 좋거든. 고흥이 유자만 유명한 게 아니고. 아니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이름이 좋아서 애도라드냐, 경치가 좋아서 애도라드냐, 경치가 좋아서 애도라드냐.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품어하는 채 스스로를 지켜온 바다와 섬. 덕분에 이 보석 같은 풍경들이 지켜질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년 전, 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한 부부의 바람이 탄생시킨 비밀의 정원.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상으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쏘아 올려진 고흥 나로도. 대한민국 우주 체험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계속 올리면요. 이걸 이렇게 놓고 안 올라가요. 이래요. 어머니 70평생, 아들 40평생 동안 이런 체험은 처음. 상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모자 조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저 게임을 안 해봐갖고. 나는 계속 땅. 아니 비행기가 계속 땅으로 가는데. 오, 꼬꾸라지네, 꼬꾸라져. 잘 나르고 있어, 지금.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야? 야 역시 우리 어머니가 운전을 오래 하셔. 이 소뚜껑 운전을 많이 하셔가지고. 50년 소뚜껑 운전수 미션 클리어. 아 어때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이런 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진짜 배워야 돼, 무조건. 근데 운전을 잘하시는데? 안녕 얘들아. 이번엔 4D 체험에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난생 처음 해본 모자의 우주 체험 어떠셨어요? 효과음에 그렇게. 아니 진짜 이게 리얼하네요. 리얼하고 진짜 우리 그 조카들, 우리 어머니 이게 손녀들 데려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저도 빨리 아니, 애를 빨리 낳아가지고 데리고 빨리 키워서 이거 꼭 데리고 데려와야 되겠어. 진짜. 우주로의 신나는 여행이 시작되는 것.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곳. 푸르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광이 몸과 마음을 이끄는 품 너른 땅. 고향처럼 포근하고 넉넉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고나로도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당신의 봄을 만나보세요. 산에는 꽃이 피어나고. 네, 바다는 바라만 봐도 좋고 해산물도 먹을 수 있고 또 우주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올봄에 바다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곳 전남 나로도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연세 지긋한 어머님이 우주 체험하시면서 네.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이 올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모님과 함께 여행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주 체험은 아이들과 함께 가도 참 즐거운 여행 그렇죠. 코스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의 문화생활은? 나의 문화생활은 뭘까요?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의 문화생활이 아니죠? 문화생활을 문자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유진 씨는 평소에 어떤 문화생활 즐겨 하나요? 저는 여유가 좀 나면 전시장을 가끔 찾곤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왠지 작품에서 뭔가를 느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서 그냥 둘러만 보고 와도 이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전시장 찾아보시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저는 네. 전시회장도 좋지만 이 뮤지컬 관람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3시간 동안 잠깐 다른 사람이 돼보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뮤지컬도 좋네요. 네,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문화생활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아련한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 바로 폐역이 된 기차역의 새로운 변신과 7, 80년대의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좋은 봄날,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으로 아주 특별한 여행 어떠신가요? 간이역을 나무향 가득한 공간으로 만든 곳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목공예를 체험해보고 70년대와 80년대를 재현해놓은 추억 어린 공간을 찾아 기분 좋은 힐링 여행 떠나봅니다. 소나무 하나. 훌쩍 떠나고 싶은 봄날, 제천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이렇게 따사로운 봄에 정겨운 시골 마을 오니까 정말 뭔가 정겹고 구수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이런 좋은 시골 마을에 제가 또 온 이유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담당 PD님이 알고 있는데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 쉽게 갑시다. 예, 오늘 쉽게 가자니까요. 쉽게? 예. 어떻게 해요? 오늘 쉽게 가자니까요. 쉽게? 예. 쉽게. 네, 오늘 쉽게 초음 여행 가시죠. 진짜 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님 그냥 따라오세요. 여러분 같이 가시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 그곳이 과연 어딜까요? 궁금증을 뒤로하고 제가 향한 곳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한 기차역. 그런데 이곳은 무인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인 거죠. 지금은 무인역이지만 한때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이 역은 당초 이제 제천과 충주를 이제 다니는 통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장을 보러 갈 때, 그럴 때 많이 이용했던 옛날에는 한 10만 명 가량 이용했을 정도로 꽤나 큰 역이었습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지금은 기차가 서지 않는 폐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난 2012년 한 목공예가를 만나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정겨울 마을에 정말 이 방금 기차역이 있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작품들이 많아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목공방이에요.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제가 작품 전시도 하고 있고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만들기도 하고 오셔서 체험하실 수도 있고요. 체험이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나무 목공예 체험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편백나무 원목을 이용해 유화부터 일반, 가족 단위로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이 작품들이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진 목공예 작품들입니다.
나무향 가득한 이런 멋진 목공예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희 앞에 보면요, 저렇게 코끼리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나무로 진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네요. 나무는 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상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이제 그 체험장 이름이 상상공작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나무와 좀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걸 이제 직접 갈아내고 조립하고 꾸미고 이런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게 또 좋은 나무를 만지면서 또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저도 한번 장난감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미리 재단해 놓은 나무를 목공예용 사포를 이용해 부드럽게 다듬는 작업을 한 후 나무 망치와 친환경 본드를 이용해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쉽더라고요. 지금 보면은요, 진짜 한 10분 지났나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나무가 잘 되어 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랑 이렇게 이런 모양을 잡을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요. 뭐 예. CNC 장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동화 작업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잘라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 장비를 이용해 체험 재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이 장비를 이용해 수준 높은 목공예 작품들도 탄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장비는 스크롤소라고 부르는 전동 실톱인데요. 스크롤소를 이용하면 더욱 섬세한 목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 한글은 이렇게 혼자 쓸 수 없는 글자들이 가끔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즐식으로 예.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와,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찬, 홍. 와, 진짜 예쁜데요? 예쁘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그 오크 참나무예요. 참나무는 그 뜻이 영광이에요. 참나무로 만든 제 이름 영광입니다. 나무를 통해 이렇게 이름을 새긴 작품을 만들거나 추억으로 간직할 간단한 기념품, 혹은 이렇게 근사한 초상화 작품도 가능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작품 감상하는 재미가 아주 썰썰하더라고요.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의 특별한 변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도 있지만 기차를 타지 않아도 떠날 수 있는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추억여행인데요. 공전역이 위치한 이 마을에서는 쉽게 추억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여기 전파사가 있고요. 아니 이거는 이발관. 와, 야, 심지어 새마을 해관까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식계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 마을이 지금은 작지만 옛날 공전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컸던 마을이라고 해요. 7, 80년대 이제 가장 번성했던 변동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좀 재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억을 좀 선사해보고자 이제 마을 분들하고 같이 조성한 곳입니다. 쉽게 갑시다. 오늘 쉽게 가자니까요. 쉽게? 쉽게? 담당 PD님이 아까 처음에 뭐 쉽게 뭐 마을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쉽게가 쉽게. 예. 쉽게. 공전역이 위치한 식계마을에서는 이처럼 추억에 푹 빠질 수 있는 7080 추억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니 시간을 뒤로 돌린 듯한 정겨운 공간으로 추억여행 떠날 수 있는데요. 지나가버린 옛 시절을 떠올리고 그때의 향수와 감성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추억의 물건들 기억나시나요? 정겨운 옛 이야기도 함께 떠오르네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추억을 좀 즐기시고, 또 어린 친구들은 과거의 우리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마을이 의병하고 굉장히 이제 유서가 깊고 주변에 자연영당이라는 이제 제천 의병 전시관도 있고, 역사 공부를 겸한 그 가족 나들이 코스로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이곳에선 잠시 잊었던 옛 기억을 소환하고 그 기억을 통해 추억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억의 물건들이 타임머신이 되어 과거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네요. 아, 옛날이요. 물론 인증샷도 빠질 수 없겠죠.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으로 나만의 셀프 카메라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향수를 얻고 아이들은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니 가족 나들이 코스로 안성맞춤 아닐까요?
네, 오늘 제가 그 식계 마을에 와서요. 마치 그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예전에 저도 그 향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오늘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식계 추억 여행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계 마을로 놀러 오세요!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다양한 기쁨을 얻습니다. 추억 여행 또한 마찬가지겠죠. 나무양 그윽한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과 추억의 소품들이 가득한 식계 마을에서 지친 일상의 쉼표 하나 찍어보세요. 네, 추억을 만날 수 있는 식계 마을 함께 다녀오셨는데요. 이 마을은 하나의 전시관 같습니다. 이곳 가실 때는 카메라 꼭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이 추억의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 네. 또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나무향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 저처럼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목공방으로 변신한 기차역에 가셔서 이 목공 체험하시면서 힐링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의 매력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새로운 곳도 보고 또 체험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평소에 맛보기 어려운 색다른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여행을 해야 맛볼 수 있는 이색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경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시영입니다. 네, 신라 시대에도 이 외국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실크로드를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반대로 제가 이곳에서 세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맨몸으로 여건 없이 세계 여행 가시죠. 경주에서 출발하는 맛있는 세계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인에게는 새롭고 이색적인 맛을 선사하고 외국인에게는 고향의 맛을 선사하는 외국 요리 전문점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첫 번째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 반갑습니다. 아사람이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아살라말라이쿰. 첫 번째 여행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동서양 교류의 관문이자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역사 유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이야, 아시아에서 미녀들이 가장 많다는 우즈베키스탄. 예, 아니 한국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11년 됐어요. 한국으로 시집 온 지 어느덧 11년. 이젠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도 청국장, 고추장을 챙겨갈 정도지만 경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고향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어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건가요? 하덕 삼사랑 플로프. 하덕 삼사, 네. 플로프. 그리고 플로프. 네. 플로프. 알겠습니다. 두 음식이 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네, 맞아요. 대표적인 음식. 대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사, 플로프. 첫 번째 요리는 화덕에서 구워내는 빵 삼사. 언뜻 평범한 빵 같아 보이지만 소고기와 양파가 들어있어 빵 하나로도 든든한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우즈베키스탄식 소고기 볶음밥.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공수해온 목화기름에 소고기와 야채를 넣고 소스와 함께 볶아주면 고소하고 맛있는 프로브가 완성됩니다. 이야. 하덕 삼사예요. 하덕 쌈싸. 네. 예, 이야. 냄새가 근데 좀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안에 고기 네. 들어있어요. 안에 고기가 고기랑 있고. 그 양파. 양파 있고. 네. 오. 야, 빵은 빵인데, 네. 야, 기가 막힌 맛이 나네요. 일단 겉이 바삭바삭하니까 맞죠?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보여. 맛이 아주 꽉 차 보이네요. 네. 파브로.
플로프. 아, 우리 아침에 이렇게 빵이랑 뭐 계란 프라이 아니면 이렇게 먹잖아요. 우유 이렇게. 점심 때는 뭐 쌈싸 같은 거 아니면 국수 아니면 이렇게. 저녁에는 플로프 아니면 반대로. 반대로? 네. 경주에서 맛보는 우즈베키스탄 음식 프로브. 기름으로 익힌 쌀의 쫀득한 식감이 볶음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만 5천여 명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르기자 씨의 식당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마음의 쉼터 같은 곳이겠죠. 우즈베키스탄 맛여행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오시면 쌈사 플로프, 마잘리. 경주에서 떠나는 세계 음식 여행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요? 식당 앞에 힌트가 가득한데요. 두 번째 여행은 차이나입니다. 북경 요리. 니하. 와인이. 와인이. 예. 경주에서 만나는 맛있는 여행지 두 번째는 중국. 우리에겐 너무도 친숙한 나라이자 음식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들이 많은 나라인데요. 한국인 전종남 씨와 중국인 유영 씨. 2년차 신혼부부가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어떤 중국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게 딱 들어왔는데 정말 이게 아는 메뉴가 있습니다. 야. 대표 메뉴가 지금 대표 메뉴가 북경오리랑 북경오리. 허거 이 두 가지입니다. 북경 지역의 대표 음식 오리 통구이. 생오리를 직접 손질해 염장과 건조 과정을 거쳐 숯불에서 기름기를 쫙 빼주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북경오리가 완성됩니다. 야, 일단 진짜 중국집에 와서 짜장면 탕수육이 아닌 이 정말 이 본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주에서. 좀 이렇게 음식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저기 숯불로 굽는 겁니다. 몇 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굽는데 우선 이 북경오리는 그 만들 때 진짜 그 시간이 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굽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리는 북경오리. 부위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맛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껍질이 별미라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껍데기는 꿀에 찍어서. 꿀에? 껍질의 이 식감도 이렇게 아삭아삭 거리는데 여기 좀 짭짭조름한 이 꿀의 이 단맛이 이렇게 싹 입안에 무슨. 꿀에 찍어 먹어도 갖은 야채와 함께 밀전병에 싸 먹어도 맛있는 북경오리에 이어 이번에는 허거 등장. 매운맛, 순한맛 그리고 해물맛까지. 세 가지 육수 안에 고기, 야채, 면 등을 넣어 먹는데요. 육수도 재료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리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사모님께서 직접 다 하신 거잖아요. 이거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뭐 중국에서도 이렇게 요리사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在中国就做过饭店，然后就特别喜欢料理，特别喜欢做东西，都东东麻的蘑菇果农，我吃的特别喜欢。然后来这儿就来韩国这里就睡都不睡。特别努力的去学习去做。 북경오리와 허거, 거기에 마라탕과 계란볶음밥까지 중국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도 한국인의 입맛까지 고려한 레시피로 가게는 늘 북적입니다. 北京烤鸭我经常来吃，而且我在中国吃了很多次。这边的烤鸭那个皮特别脆，特别好吃。然后火锅呢种类也特别多，菜品也特别多，所以我经常到这里吃，非常好吃。 경주에서 즐기는 세계의 음식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요리 어떠셨나요? 낯설지만 새로운 음식들과 함께 맛있는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즈베키스탄 요리였죠. 소고기와 양파가 들어간 화덕빵과 볶음밥은 우리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중국 음식점은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전통 중국 음식을 하는 곳은 많지가 않은데요. 중국 음식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시시해. 예. 경주 가면 한번 꼭 들려봐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수요일 문화의 날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의 털을 잡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올해 첫 공연이 시작됩니다. 네, 조현중 국립무형유산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무형유산원이 개관한 지 어느덧 4년째가 됐는데요.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무형유산원은 우리의 소리나 춤 그리고 전통 공예 기술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을 대대손손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공연이나 전시 그리고 체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건너편 서학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쾌적한 시설과 환경도 같이 갖추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한 5년째쯤 되면서 시민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보이고 있는데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주 한옥마을 근처라는 것만 봤을 때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선보일 상설 공연, 이번 주말부터인데 어떤 공연들이 이루어질까요? 예, 우리 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상설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그 상설 공연을 여는 무대를 갔습니다. 네. 뭐 소리와 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그리고 또 그것들을 전승하고 있는 전승자분들의 기회가 오래도록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그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무형문화유산,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라지면 안 될 소중한 빛이잖아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 공연 감상하러 가시는 분들에게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우리 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 고성오광대라고 경남 지방에 전승되는 탈춤이 있습니다. 그 네. 탈춤 중에 덧배기 춤이라고 해서 아주 주목되는 그런 춤이 있는데 그것들을 탈춤 과정 속에 아니라 그것만 독립된 하나의 춤 예술로서 우리 무대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불화를 그리는 또 인간 문화재가 계십니다. 그분의 네. 작업을 재즈 뮤지션하고 협업으로 퍼포먼스로 또 만나는 무대는 이거는 우리 원이 아니면 정말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네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 최고의 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금하 선생이 올해 87세 고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막 공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이번에 무대에 서십니다. 그것들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매주 토요일에 국립무형유산원에 가면 다양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어떤 공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요 상설 공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새롭게 토요 상설 공연뿐만이 아니라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에 네. 또 새로운 공연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이제 다양할 것 같은데요. 공연 제목이 사라지지 않는 빛, 기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봄 같은 이름의 이 전시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이 전시관 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하기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갈고 닦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인간문화재라고 하는데 네. 현재까지 한 500분이 넘는 이런 인간문화재분들이 그 전통의 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간문화재 분들의 그 상과 예술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새롭게 그 무형문화재 기념관 사라지지 않는 빛을 개관했습니다. 네. 네, 이 전시관이 크게 6가지 부문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리와 무용 연희 부문이 있는데 이 부문은 전통 공연의 맥을 잇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주가 자랑하는 판소리를 비롯해서 민요라든지 탈춤과 같은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의 맥을 잇고 있는 그런 예인분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코너가 되겠는데요. 각 코너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무형유산의 전승에 얽힌 이야기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보실 수 있는 걸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어떤 제자분이 스승에게 어떤 자기의 그 예를 이렇게 끊임없이 연마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편지가 있고, 또 이배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승무와 살풀이의 그 명인이셨는데 그분은 직접 자신의 의상을 지어서 입으셨어요. 그 옷을 짓기 위한 옷 본이라든지 그 의상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것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이 막가 맵시 부분과 솜씨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을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좀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우선 뭐 전통 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한복과 같은 전통 의상, 그리고 우리 몸을 꾸미는 뭐 가시라든지 여러 가지 장신구들, 그런 어떤 우리 몸을 꾸미는 그런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기술을 전승해 오고 있는 장인분들의 세계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전시품을 좀 간단히 소개한다면은 완성되지 않은 2층 장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 전승자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전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거 외에도 어떤 경우는 매덕과 부부가 함께 전승해온 분야가 또 있고, 어떤 것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대를 이어서 전승되는 그런 세계를 여기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를 이제 토요일에 가면은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코너는 토요일이 아니라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리하실 때 오시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통을 쉽고 친근하게 접하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책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이 책으로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주의 무형문화유산, 어떤 책인가요? 예, 저희가 매년 한 도시를 선정해서 그 도시의 그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해서 널리 알리는 올해의 문화유산 도시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바로 전주가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주의 여러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해서 의미가 있는 그런 유산들을 전주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이제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책의 소재 중에는 지금도 전주에서 만날 수 있는 복숭아나 미나리 재배 기술과 같은 도시 농업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뭐 전통 이렇게 뭐 춤이라든지 전통 공예 기술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렇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미나리나 복숭아 재배 기술과 같이 농경 어로에 대한 어떤 그런 전통적인 지식, 그리고 또 전통에서 키워온 생활 관습과 같은 것도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전주의 무형문화유산 도시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미나리와 복숭아 재배 기술이 전주에서 지금도 전승되고 있고 전주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그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농경 기술까지도 정리를 해놓은 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 전주의 무형문화유산, 이 책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다 못하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무형문화유산은 이제 저희가 올해 뭐 공연이라든지 전시관을 통해서 기리는 인간문화재와 그 전승자들이 그 전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김영창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추임새를 할 때 그분들이 더 힘있게 그런 전승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많이 이제 무형문화유산을 접하고 또 즐기고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무형유산원에서는 공연이나 전시 또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경험해 보시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하니까 또 전통이 우리 삶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조현중 국립무형유산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뷰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은 봄인데 이 몸의
봄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따스한 봄 기운이 짙어지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요. 이 중에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춘곤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춘곤증을 물리칠 알짜 팁들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 봄 햇살 좋네. 따뜻한 게 봄이구나, 봄. 아우, 봄의 낭만이 웬 말이에요. 닭기가 무섭게 내려앉은 뽀얀 먼지 때문에 눈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게 생겼어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다크서클이 더 내려오겠네. 축축 처지는 몸, 활력을 찾아서 출발. 현대인 열의 9은 만성피로에 짓눌려 산다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이른 아침 출근에 야근은 물론 회식까지 심신이 지칠만도 합니다. 맨날 커피 3-4잔씩 마시고 그리고 봄나물도 뜯어먹고 그런데도 맨날 3-4시 되면 후루룩 돌리고 밖에 나가서 좀 공기도 마시려고 하고 하는데도 좀 힘들어요. 사방이 초록인데 사람만 축축 처지는 봄. 춘곤증을 이겨내는 피로회복법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봄나물이 피로회복의 최고라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대사항진이라든가 혹은 호르몬의 작용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의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녹황색 진한 채소 잎에는 그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녹황색 채소에는 이런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 무기질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딸기도 좋고요. 트리토판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도 피로 회복에 최고입니다. 하지만 기름기 많은 생선이나 견과류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먹으면 졸린다는 상추는 과연 어떨까요? 몇 가지 알칼로이드 성분들이 좀 그 졸음을 유도를 할 수가 있다 혹은 뭐 진정작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양은 아니기는 하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뭐 3끼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는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꽃비 내리는 봄날 남들 다 하는 꽃놀이에 똑주부가 빠지면 섭섭하죠. 헌데 꽃 구경, 사람 구경에 피곤이 몰려옵니다. 꽃 구경이다 뭐야. 그냥 들어듣고 싶네. 아유 왜 이렇게 피곤해. 아유 어깨. 피로회복의 지혜 여기서 찾아볼게요. 피곤해서 안 되겠네. 그 방도를 찾아야지. 선생님. 아니 이러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화사한 봄꽃을 봐도 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막을 수가 없고요. 네. 훨훨 나는 그 나비 날갯짓만큼 기운도 없어요. 이럴 때 좋은 방법 좀 없을까요? 딱 어울리는 아주 좋은 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곱돌 찻잔에 정성스레 담긴 차는 바로 대추차인데요. 희멀건하지 않고 정말 진합니다. 대추엔 또 이런 효과가 있다네요. 춘곤증은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쌓이면서 졸리운 증상이기 때문에 대추에 있는 비타민 A, B, C가 이 독소를 잘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도와줄 수 있고요. 몸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팥 좋은 거 다들 아시죠? 팥의 효능 중 하나가 바로 피로 회복인데요. 죽이나 빙수로 먹어도 최고죠. 팥은 열을 내려주고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해독하는 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어서 봄철에 먹으면 춘곤증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니 숟가락을 내려놓기 아쉬울 정도로 싹싹 비워냈으니 전 이만 하산해야겠지요. 몸 보하고 갑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똑주부가 장금이가 돼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야, 우엉 아니에요? 네, 이 반찬으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차로 드시면 이 봄에 아주 좋습니다. 먼저 준비한 우엉을 어슷어슷 썰어주는데요. 껍질 그대로 썰어줍니다. 아니 그 서걱서걱하는 칼 들어가는 소리도 좋기는 한데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우리 우엉 조림할 때는 채칼을 가지고 껍질을 썩썩 벗겨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어슷 썰기부터 하셔요? 네, 반찬을 할 때는 껍질을 벗기는 게 좋고요. 차를 할 때는
최대한 껍질을 흙만 털어내서 깨끗이 씻고 껍질 속에 사포닌 성분이 많이 있어서 차로 드시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우엉은 볕 좋은 날 잘 말려주면 되는데요. 하루만 바깥에다가 이렇게 말려서 이게 수분이 한 20% 남을 정도여서 좀 우엉이 낭창낭창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말려봐 주시면 됩니다. 낭창낭창하게 잘 말린 우엉을 팬에 한 번 더 덮어주는데요. 약한 불로 타지 않게 볶는데 우엉 빛깔이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아주면 차로 우리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뚝 소리가 나야 제대로 마른 상태라는 거죠. 네. 드시기 전에 반드시 말리는 중간에 먼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기 전에 뜨거운 물을 부셔서 바로 세차라고 해서 한번 씻어서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엉은 재료 구하기도 쉽고 차로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어머, 빛깔 좀 보세요. 색이 진하게 우러나는 게 보기만 해도 피로가 풀릴 것 같더라고요. 카페인 많은 커피에 비할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저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이 우엉이 말이에요. 어디에 이렇게 단맛을 품고 있어서 이렇게 입안에 머금고 있게 쉽게 만드나 싶을 정도로 꾹꾹꾹꾹 조는 그런 나른함이 아니고 편안해서 몸을 쉬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좋은 운동이 바로 요가인데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산을 줄이는데 요가가 효과적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정말 어려운 동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움직여주더라도 스트레칭으로 내 몸을 조금 더 깨워줄 수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립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편 바른 자세에서 양팔을 위로 올리고 한 손을 주먹을 쥐고 주먹 쥔 손을 한쪽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 싶은데요. 이제야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쭉쭉 늘어나는 기분. 이제야 쑥쑥 자라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예요. 어머, 세상에. 조금만 늘려주는 느낌만 가져도 몸이 스트레칭 효과를 되게 극대화하실 수 있어요. 크게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다음 동작은 두 팔을 위로 올린 다음 원을 그리듯이 팔을 뒤쪽으로 내린 후 양손 깍지를 낍니다. 그리곤 깍지 낀 손을 들어 올리며 몸을 앞쪽으로 숙여주는데요. 팔을 높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탈탈탈. 야, 여기는 쓰지 않았던 근육이라 그러지 지금 땀이 나요. 네. 직장인분들 우리가 아무래도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고 엄마들은 아기를 보거나 집안일을 할 때 다 앞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뒤쪽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동작인데도 스트레칭 효과가 몸에서는 땀이 날 정도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또 의자 중간 정도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세워 가슴을 내밀었다가 고개를 숙였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 주는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천정을 보고 그다음 배꼽 보는 거, 그게 한 세트예요. 그렇게 해서 한 세트씩 5번을 해주시면 조금 더 등의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아주 봄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춘곤증.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즐기는 게 필요하겠죠.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부터 운동까지 알짜배기 노하우들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이 봄 즐겨보자고요. 네, 이렇게 영상 보면서 이 스트레칭을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조금만 따라해도 정말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또 방금 소개해드린 제철 음식과 건강차로 몸의 활력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네, 우엉차 만드는 방법도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해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피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우엉차, 건강차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의 문화생활은 였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610님,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미술관에 가서 그림과 사진,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0610님은 미술관 가서 작품에서 의미를 느끼시는지 저처럼 그냥 가서 그러네요. 그냥 보고만 와도 힐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분이 어디서 처음 만난지가 더 궁금해요. 네. 영화에도 뭐 미술관 좋아하는 사람과 네. 동물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취미 생활이 같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문화의 날 즐겁게 보내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316님, 문화가 있는 날 오늘 점심시간에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샀답니다. 이번 달 제 문화 생활은 독서입니다. 오, 근데 책이 정말 귀엽네요. 그러네요. 날고 싶나 봐요. 네. 저도 요즘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기보다는 책 한 권 들고 누워서 보다가 스르륵 잠들기가 저의 한 달 목표입니다. 나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꼭 다 읽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문화의 날을 맞아서 한 권씩 사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2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쯤 되면은 11권, 그리고 마지막 12권이 되잖아요. 그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면 어떨까 좋네요. 싶어요. 그래서 같이 문화의 날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 생방송 뷰와도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654님, 저는 아이들과 교육용 뮤지컬을 자주 보러 갑니다. 어른들이 봐도 유익한 내용이 많아요. 저와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네. 뮤지컬 보면 배우들의 연기도 볼 수 있고 또 노래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짧은 시간 러닝타임 동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영화와 좀 다른 게 직접 만지면 안 되지만 네.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이 앞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몰입감이 맞아요. 영화는 좀 사뭇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용 뮤지컬 보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네. 자녀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4127님, 제 문화 생활은 영화 관람입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마음속에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나 봅니다. 네. 4127님, 저도 순수한가 봐요. 저도 작년이었나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좀 맺혔었거든요. 이게 순수해서인가요? 감정에 이제 몰입을 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런 건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해서 피규어도 많이 모으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키덜트라고 하는데 키덜트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순수함 계속해서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2님, 제 문화 생활은 콘서트 관람입니다. 가수와 함께 노래 부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싹 풀립니다. 맞아요. 정말 즐거운 노래 나오면 함께 뛰면서 즐기고 또 잔잔한 노래 나오면 눈을 감고 즐기기도 하고 참 좋은 문화생활인 것 같아요. 네, 흠뻑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하도록 할게요. 2690님, 24년 차 주부인 저의 문화생활은 전국 전통시장과 마을 축제장 여행입니다. 아이들과 추억으로 힐링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색다른 문화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지역에도 정말 많은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군산과 임실 다들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9669님. 기타 동아리에서 신나는 문화생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축제 공연 무대에도 오르는데요. 삶이 풍성해지는 문화생활 여러분도 해보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연습의 결실을 이제 공연에서 보여주실 때가 됐네요. 네, 그렇죠. 네. 기타 동아리 하면은 이렇게 문화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꾸준히 기타 동아리 활동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생방송부에서는 나의 문화생활은 문자 받아봤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0616님, 2690님, 9669님 모두 세 분입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따스한 봄을 맞아서 정말 곳곳에서 우리들의 발길을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번 주말부터 봄 여행 주간을 운영합니다. 네, 봄 여행 주간 이 4대군과 놀이공원, 숙박시설 등 이 전국 4천여 풍성한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